번째 세트 주요 장면입니다. 자, 김성대 선수. 사실 김성대 선수의 실력이라는 거는 뭐 이미 검증된 바는 있는데 약간의 좀 기복이 있는 선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오늘 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공군에 있을 때는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뭐 던지는 것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위너스리그 특성상 여러 경기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승리를 거뒀을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석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김성대 선수가 빌드를 정말 잘 꼬았습니다. 이 어느 정도 오버로드 이후의 스포닝풀에 대비해서 이렇게 부유한 플레이를 프로토스가 펼쳤을 때 저그가 대체적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앞마당의 처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김성대는 과감하게 부드러운 스포닝풀을 선택을 했어요. 거기다가 정말 또 하나 더 잘했던 부분은 오버로드예요. 오버로드 정찰을 갔을 때 언덕 위로 바로 올려버리다 보니까 박영민 선수의 정찰 방향이 12시 쪽 끝까지 올라갔다가 9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저글링이 캐논을 파괴를 시킬 때 그때 프로브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나름 박영민 선수의 승부수이기도 했죠. 바로 그 생더블을 시도한 것 자체가.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이 김성대 선수의 자신감을 갖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실 김성대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사하기보다는 평소에 운영을 좀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이 좀 많이 노출이 됐고 저격당하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연승과 이런 분위기가 김성대 선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무서울 정도로의 이 자신감이 상대 선수를 주눅들고 만들게 했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굉장한 선수를 지금 얻은 거랑 마찬가지. 기존의 김성대와는 달라진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김성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성대, 뭐 똑같은 김성대지만 지금 본인이 뭔가 안 좋을 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극복하고 있는 김성대. 완전히 다른 김성대입니다. 공격을 갈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산 아래 공격을 가다 보니까 이 남성대의 공격력이 보다 더 지금 없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대가 이렇게 살아나면 곤란하건 공군에 있습니다. 지금 김성대를 일단 낚고쳐도 지금 남아있는 KT로서의 잘하는 선수를 좀 수두룩한데 아직까지 못 돌겠어요. 네. 이성원이 좀 반대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경모 선수의 어떤 그 성공 실패 이후에 현재 김성대 선수를 잡을 만한 카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원 선수에게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나마 테란이 어떻게 보면 저그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공군의 에이스가 이창희 선수가 사실 가장 유력해. 하지만 그 손 부상과 더불어 경기 출전 좀 힘들다 보니까 이성원 선수를 믿어야 됩니다. 2선 3패라는 저조한 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어쩝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이성은이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숫자 자체는 이미 뭐 승리라는 것을 맛본 적이 없는 이성원입니다. 최근에 승리 못 봤어요. 지금은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막 봐야지 오늘의 올킬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대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미 2킬. 자, 세 번째 승리를 위해서 피해 능선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고요. 자, 이어서 7시 이성훈 선수입니다. 공군이 3라운드 위너스 때 올킬을 5번 당했을 때 저그에게 올킬을 당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프로토스와 테란에게만 올킬을 당했었고, 더군다나 프로토스와 테란에게 약점을 가지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프로토스와 테란에게 올킬을 당하다 보니까 상대하는 팀들이, 공군을 상대하는 팀들이 저그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7경기 연속 막 프로토스와 테란 카드만 꺼내들면서 공군의 약점을 계속 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군이 프로토스와 테란전의 연습량을 늘렸겠죠, 당연히. 오늘은 만약에 저그의 상대로 올킬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KT 로스터가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김성대가 최근에 보여준 이런 오늘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좀 많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경기도 관람하고 계신데 저 공군 에이스를 특히 응원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지금 뭐 안타까울 거예요. 그럼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최다 올킬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뭐 승이었고 지속적인 연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어떤 선전하는 모습들을 최근 경기들에선 보여줬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다는 그래도 세트스코어를 4대2까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네. 일방적인 패배는 또다시 자신감 없는 공군 에이스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오늘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성훈이 해결해줘야죠.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수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군 에이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또 오늘 찾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달아 올킬 계속 당하고 막 그것들이 그냥 계속 싸기만 한다면 이런 응원은 안 오십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지금 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그 상대로는 그래도 근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더군다나 뭐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전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저그전이 그나마 뭐 테란전과 프로토스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은 편인 만큼 이번 경기 때는 좀 이성훈 선수가 힘을 좀 내줬으면 하네요. 하지만 김성대가 1세트에서 2세트 보여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쉽사리 꺾일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 꼼꼼하게 드론 정찰까지 보내면서 상대 의도를 파악하려는 움직임.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성훈 선수가 일단 또다시 전략적인 승부수를 꺼내드는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은 뭐 기본적으로 원팩 더블 커맨드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승부수를 던진다고 봤을 땐 투스타도 가능하죠. 이거 뭐 정찰 가기 전에 당하겠는데요? 야, 이게 정찰- 김성대의 드론은 네, 이게 뭔가요? 드론에게 당하나요? 와, 이게 김성훈 선수가 정말 경기력이 정말 많이 지금 물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드론 한 개 한 개를 보더라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드론이 아니라 뮤탈리스크인데요? 네. 야, 들어가서 2회 처리인지 3회 처리 테크인지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야, 이거 확인 못하고 죽나요? 들어가서 끝내 들어갑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2회 처리 채취하는 것을 그래도 눈으로 봐서요. 네. 자, 앞마당이래요. 네. 드론 정찰을 상당히 꼼꼼하게 베럭스에서 지속적으로 머리를 뽑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잡겠는데요. 자, 이렇게 SCB를 잡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생산하는지 드론을 생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김성대 선수는 드론 정찰을 통해서 빠른 원베럭 더블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고 오버로드로 또 눈으로 늦게 커맨드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게 성콜을 건설해 줄 수가 있었고요. 네. 벌처의 난입에 대비해서 이미 캐치를 했죠. 본즈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팩토리 이후에 더블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한 김성대 선수가 성큰 짓고 있고요. 자, 이제 벌처 한 개를 생산한 이성훈 선수. 전진의 이제 저거는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네. 자, 원팩 이후에 더블이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는 더욱더 정찰에 신중을 기해서 현재 단계에서 히드라의 어떤 그 웨이브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아니면 히드라의 웨이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반 공세를 펼칠 것인가라는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추가 저글링 생산이 없었던 만큼 벌처 한 개 정도는 좀 SCB가 맞아주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네. 이제는 이제 건물 배치가 CBT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겠네요. 자, SCP 한 개를 상대 배치력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성훈 선수. 그리고 네. 팩토리 2개째까지.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 SCB가 들어간 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훈 선수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히드라와 어떤 그 초반 저글링과 히드라의 압박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측면인데 지금 이 정찰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컨셉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김성대의 세 번째 처리도 자, 이성훈 선수 이제 벌처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인 해처리 파악까지는 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 그 메카닉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체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뮤탈리스크에 대비해서는 터렛을 건설하고 골리앗을 다수로 건설해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히드라라든지 럴커를 어느 정도 주력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입구 쪽에 벙커 혹은 마인, 탱크 이런 유닛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성 선수의 끊임없는 정찰이 저 원벌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성 선수가 장기전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뮤탈리스크를 찍었고요. 그런 만큼 이성훈 선수가 이 한 개의 히드라리스크에 속아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는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란의 타이밍입니다. 골리앗이 많지 않고 터렛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비가 취약할 때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위력적이죠. 네. 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터렛을 건설하고 있는 이성훈 선수.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김성대 선수가 저글링 스피드업을 동원해서 뮤탈리스크와 함께 공격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터렛 타이밍, 터렛 숫자라면 어느 정도 골리앗과 함께 수비가 될 것 같고 네. 김성대 선수의 뮤탈리스크 이후의 태클을 이성훈 선수가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성훈 선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터렛 건설 완성. 네. 그래도 일단 현재 모습 자체는 이성훈 선수가 원팩 더블이 성공적이죠. 문제는 근데 여기에서 최대한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성훈 선수가 아주 그 장기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1업이 되는 어떤 타이밍 부분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김성대 선수가 뮤탈로 시간 벌어주면서
자원 채취하고 후반돔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성호는 현재는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 뮤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공격적인 면모를 보여주다가 세 번째 경기만에 자신이 원래 장기로 보였던 그런 운영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기 직전에 지금 김성대이기 때문에 이성훈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도 뮤탈리스크 대비해서 수비를 정말 잘해줬던 거고 김성대 선수도 소수의 뮤탈리스크만 생산한 이후에 해처리 늘려주는 타이밍이라든지 뭐 드론 확보 타이밍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 선수 다 운영이 상당히 매끄럽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2시 지역에 벌처를 보내봤고 저 골리앗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만약에 타이밍을 노린다고 봤을 때는 이성훈 선수가 좀 팩토리를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뮤탈 침투. 자, 이성훈 선수의 터렛이 막아줬습니다. 저 뮤탈리스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드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뮤탈리스크를 다수로 확보를 해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자, 다수의 골리앗. 이제 이성훈 선수의 진지 발가 쪽으로 서서히 나가고 있는 상황. 근데 투팩토리로 너무 무리해서 나가는 것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후속자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골리앗을 그렇죠. 잃게 되면은 이성훈 선수가 힘이 정말 빠집니다. 네, 현재는 어느 정도 뭐 박일업 정도를 노리고 진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김성대 선수도 막으러 와야죠. 지금은. 예, 많지 않은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3캐스 바로 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후반을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골리앗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 골리앗 잃게 되면은 팩토리 숫자가 부족한 이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추가 골리앗이 나오질 않습니다. 숫자가요. 자, 이성훈 선수 하지만 이거 과감한 진출. 일단 세시적으로 한번 중앙 지역과 세시적으로 골리앗들을 보내봤습니다. 이성훈. 예, 어느 정도 압박만 해주고 상대방에게 병력 생산을 강요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장기전을 좀 바라보겠다. 이 두 번째 아머리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네,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만큼 저 골리앗을 살려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름 액션을 취했죠. 예, 지금 결국엔 어떤 타이밍이 아니라 뭐 3시 8시 쪽까지 이어가는 그런 발판을 좀 이성훈 선수가 준비하려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는 거죠. 들키지 않아야 김성대 선수가 지금 좀 짜내는, 그러니까 오히려 멀티하고 드론 뽑고 하는 게 아니라 병력 중심적으로 가게 의도하는 거예요, 이성훈 근데 선수가. 뮤탈리스크가 반일업이 됐는데 이 타이밍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타이밍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골리앗을 너무 많이 잃게 되면은 김성대 선수가 골리앗 정말 많이 줄여줬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왔던 김성대 네. 선수가 이성훈 선수의 골리앗을 좀 잡아줬고요. 자, 지금은 김성대 선수가 이성훈 선수의 어떤 의도를 파악했다면은, 예, 과감한 멀티를 시도를 지금 타이밍에 해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올린 뮤탈에만 치중한다면 배슬이 나오는 시점에 또다시 이게 전세가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뮤탈리스크 방금 전에 골리앗 잡으면서 사이언스 퍼실러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퍼실러티 이레디가 나오기 전까지만 뮤탈리스크 써야 되겠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체제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겠고요. 이 김성대 선수가 이제 드론을 바깥쪽으로 좀 예. 뺐는데요. 지금은 김성대 선수가 12시와 5시, 오. 예, 두 곳의 멀티를 동시에 시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유닛을 짜냈는데 짜낸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지금 뽑아놓은 뮤탈리스크로는, 예, 8시 쪽에 시도할 수 있는 뭐 이성훈 선수의 멀티 부분을 견제하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네. 어쨌든 이성훈 선수가 노린 부분은 장기전이거든요. 그 전까지 최소한의 피해로 좀 막아줘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굉장히 너무 많이 휘둘립니다. 자, 터렛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있고 이제 골리앗만으로는 이런 움직임, 이런 기동성을 좀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이성훈 선수. 엔지니어링 배 다시 건설합니다. 팩토리 근처에 지금 터렛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어쨌든 이 벌처로 시간을 끌어주고 이 본진 쪽에 최소한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휘둘리는데요, 이성훈 선수가요. 네. 자, 벌써 2시 견제. 이성훈 선수 하지만 본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비가 좀 더 필요할 듯 보이고요. 근데 휘둘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하지만 김성대 선수도 약간 어떤 그 보험성 멀티가 늦다라는 부분은 약간 불안한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성훈 선수가 진출할 의도가 없이 수비하면서 8시 지금 커맨드 짓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공격을 할 거라면은 뮤탈리스크와 히드라로 좀 더 강한 압박을 해서 큰 피해를 주던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시간 벌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네. 확장이 너무 늦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김성대도 이 뮤탈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잃게 된다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그냥 히드라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멀티가 늦은 부분을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따내겠다는 김성대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성훈 선수의 이 마인 배치라든지 어느 정도
뭐 베스를 동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 수비도 되고 이성훈 선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장기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안정감을 좀 자. 찾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마인으로 시간 버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죠. 예, 당분간은 시간 벌겠지만 일단 탱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훈이 그 김성대 선수가 멀티를 늦추고 병력 중심으로 갔다면 8시에 시도되고 있는 멀티는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예,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예, 좀 힘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김성대 선수 역시 뮤탈리스크로 계속해서 8시 쪽을 이제 순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8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이성훈 선수 지금 마인은 효과가 없어요. 탱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뮤탈리스크가 맞아주고 히드라가 돌진할 수가 있거든요. 네, 탱크 타이밍이 좋고요. 자. 시즈보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요. 아주 양 선수에게 중요한 시점에 멀티 늦춘 김성대는 이걸로 피해를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성훈 선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던 만큼 8시를 손쉽게 가져가 이 경기를 잡는 거거든요. 자, 뮤탈 방역됐죠? 네. 자, 그리고 베스까지 있는데요. 골리앗도 굉장히 많아요. 자, 탱크 1.4. 자, 탱크 1.4. 이래 뒤. 아, 탱크 1.4는 다 줄어줬는데 일단 골리앗이 좀 남았고요. 자, 골리앗 굉장히 많이 자, 남았죠. 김성대 뮤탈 선수 남았고요. 김성대 선수는 승부수 던졌어요 지금. 자, 김성대 던질 수밖에 없는 병력. 아, 자, 골리앗 SCB 남아있죠. SCB 골리앗 남아있죠. 자, SCB 수리. SCB 수리. 그렇죠. 예. 네, 메카닉도 공격 방위력이 되면서 추가 유닛이 지금 야.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가 너무 절묘했거든요 지금. 자, 김성대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데 이성훈의 병력 없습니까? 자, 어쨌든 막아내기만 한다면은 커맨드가 3개이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이게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일꾼 피해도 있고. 자, 그리고 히라이스 예. 다 나왔죠. 자, 이 타이밍에 김성대 선수는 재차 한번 뮤탈리스크를 뽑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뒤쪽에 지금 자, 간헐 쪽으로 이제 병력이 옵니다. 김성대. 네, 김성대 선수는 지금 계속 몰아붙여서 더 큰 피해를 줘야 되는 것이고 이성훈은 어떻게 막으면 되는데 이성훈 병력 또 있나요? 탱크. 네, 이성원은 탱크를 아껴주면서 막아야 돼요. 탱크를 아껴주면서 막아야지 8시 멀티를 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멀티를 늦췄던 만큼 김성대 선수가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자, 탱크 위쪽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라인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이성훈. 자, 그래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막아줬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이 정도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김성대는 들어오자, 다시.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어떤 유닛의 속도도 많은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훈이 이기는 길은 여기에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8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였는데 네. 8시는 8시대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네, 김성대도 그렇죠. 지금 이거 계속 쏟아부터 끝날 수도 있어요. 아슬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격을 가면서 김성대 선수는 추가적으로 드론 확보가 힘들었거든요. 예, 지금 김성대도 뭐 드론이 뭐가 없거든요. 네, 추가 멀티도 없고 드론 확보도 힘들고 지상군은 업그레이드가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훈도 할만합니다. 자, 김성대 쏟아 붓고 이제 5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진 자원이 떨어지기 전에만 8시 멀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자원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고요. 메카닉 업그레이드가 일단 받쳐주기 때문에 일단 김성대 선수의 여기서 히드라로 몰아붙이다가 다시 한 번 더 뮤탈리스크로 체제 전환하는 요 부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그래도 뭐 김성대 선수가 막혔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상당수 피해를 주면서 8시 멀티를 최대한 늦추면서 오히려 자신도 5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는 막았다고 해서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벌처가 지금 타이밍에 활약해야 되는. 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대 선수가 짜냈던 만큼 이제 드론들을 보충했거든요. 바로 이 타이밍에 멀티를 늘리고 드론을 보충한 타이밍에 벌처로서 드론을 타격한다면 후반이 쉬워져요. 예, 그 부분을 김성대 선수 조심해야 되고요. 김성대 선수가 한 번 더 뮤탈리스크 생산한 부분을 이성훈 선수가 체크를 해줬다면 골리앗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거든요. 자, 한 번 더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탱크만 늘어나고 있고 탱크 벌처만 생산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이거 이성훈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터렛을 어느 정도 걸쳐있고 탱크가 많이 자.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제는 김성대 선수는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마당에 대한 어떤 공략은 이제 뒤로 하고 지금은 김성대 선수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론을 활성화하면서 이 뮤탈로 8시 멀티를 내가 최대한 늦추겠어. 이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8시에 대한 어떤 뮤탈이 활약을 해야지 여기에서 무리하게 들이댔다가는 시간 벌 수 있는 유닛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양 선수 다 이제는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인데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시 또 뮤탈리스크 히드라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탱크 숫자가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거기다가 털의 배치도 그렇고 골리앗 비율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가 공격을 통해서 포인트를 득점하기보다는 뭔가 장기전을 좀 바라보는 느낌. 퀸을 확보하면서 뭐 탱크 쪽으로 브루들링 써준다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를 가면서 디파일러 플래그를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뮤탈이 8시를 좀 그냥 놔둔 판단은 좀 아쉽네요. 터렛이 공사되고
탱크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저 뮤탈로 시간을 더 벌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성대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떤 내가 완전 유리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주 팽팽한 상황인 거예요. 이성훈 선수가 노리고 있는 부분은 8시 멀티까지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늘어나는 팩토리와 지상군과 함께 베스와 함께 치고 나가면서 센터 쪽에 멀티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또 엎어져도 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이성훈 선수가 더 많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에 최대한 멀티와 드론 확보, 거기다가 뭐 성콜로니를 적재적소에 건설하면서 최소한의 피해,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뮤탈리스크 아래쪽으로 더 보냅니다. 김성대. 그리고 김성대 역시 12시에 차례는 더 펼쳤고요. 지금 현재에서 본다면 벌처에 휘둘리지 않는 가운데 김성대 선수도 나름 뮤탈로 큰 데미지를 못 줬다고 하더라도 드론을 잘 채워넣었어요. 이제 하이브를 준비하면서 뭐 디파일러라든가 이제는 물량전으로 치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다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성대 선수가 또 테란전의 하이브, 프로토스전의 하이브, 디파일러 운영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럴커로 어느 정도 럴커를 섞어주면서 여기는 뭐 벌처 수비가 가능하고요. 럴커를 섞어주면서 럴커 다크솜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디파일러로 동반한 드랍 공격, 이런 부분들이 김성대 선수가 나왔을 때 김성대가 흐름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성훈 선수는 이제 슬슬 본진 쪽의 오버로드 드랍도 어느 정도 조금씩 신경을 써줘야 될 때입니다. 네. 본진 쪽 팩토리 오른편, 엔지널 베이를 어느 정도 띄워서 시야 확보해놓고 여기 터렛과 마인을 어느 정도 매설을 해줘야지 이후에 이성훈 선수가 장기전을 안정감 있게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진에 대한 수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8시도 안정적으로 얻고 이제 다른 곳도 갈 텐데, 근데 전반적으로 김성대 선수가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지금 이 분위기대로 흐른다면 이성훈 선수도 8시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후반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만들었는데, 이 타이밍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벌처로 드론을 잡는 효과는 못 봤거든요. 결과적으로 5시 만에 12시까지도 지금 안정적으로 돌리게 되면 11시까지 이어지는 어떤 영역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성훈 선수가 디파일러 전에 뭔가 소모전을 통해서 재미를 봐야지, 디파일러 나오고 12시까지도 활성화되면 제가 볼 때 이건 김성대 선수가 좀 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네. 03업 방위업 분도 타이밍 어느 정도 노려보는 것 같거든요. 히드라가 이제 공이업 방위업이 됐는데, 메카닉의 03업 방위업, 일단 03업 됐고요. 타이밍 좋아요. 자, 슬슬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6시가 그쵸. 지금 지나오는 이성훈 이게 선수고요. 디파일러 전을 한번 노린 건데 네. 나름 이성훈 선수에게는 승부수, 반대로 김성대는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쵸. 자, 김성대 병력 어디죠? 여기서 라인 한번 잡으면은 6시 멀티 바로 파괴가 가능하고요. 자, 김성대도 옆쪽으로 돌아옵니다. 시간 좀 더 버는 거죠. 함부로 공격 오지 못하니까 김성대 선수가 유닛을 좀 더 총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건데, 이 선수 병력 많죠? 이성대 선수 자리 탱크가 중요해요. 탱크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시즈모드를 해야 되는데요. 자, 탱크 시즈모드 있나요? 뒤쪽에 히드라스크. 자, 뒤쪽 탱크, 뒤쪽 탱크. 야,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서 단순 소모전을 통해서 이성훈 선수가 패배하잖아요. 이 경기는 김성대가 잡는 거예요. 조합이 너무 좋네요. 저글링 히드라 뮤탈스크가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뒤쪽 탱크 더 오고 있습니다만 병력들 이걸 걷어내도 5시는 아직도 못 갑니다. 소모전에서 김성대가 이득을 봤어요. 이미 충분한 확장과 드론 충원을 통해서 유닛 뽑아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타이밍 진출이 이성훈 선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너무 전장 선택이라든가 이성훈 선수가 헤매고 있을 때 잘 덮쳤습니다. 자, 한번 더 갑니다. 김성대. 공격 한번 포인트 따고 나서는 김성대 선수 계속 몰아붙이죠. 디파일러. 이제는 디파일러 다크솜까지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럴커와 함께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펼쳐줄 것 거기에다가 같습니다. 골리앗이 많지 않다고 했을 때는 드랍 플레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전투의 우위도 지금 김성대 선수가 잡은 거거든요. 이성훈 선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자신의 진영 바로 앞에 일단 수비라는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이성은 병력들 나눠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의 늘어나는 멀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쪽 라인 잡고 6시 멀티를 파괴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8시 멀티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6시 과감히 내주고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스킬 다시 한번 많이 못 가죠. 그대로 닥소. 그나마 다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라인을 어느 정도 저가 잡는 것이고요. 자, 이 라인도 6시 멀티는 반드시 파괴를 시켜줘야지 이성은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 6시 바로 안까지 왔고 어쨌든 뒤쪽으로 돌아오는 병력도 어느 정도 막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8시 가지고 있는 보험 정도로는 소모전에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소모전만 펼치면 김성대가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은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6시와 5시를 동시 타격하는 그 타이밍으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지금 소모전만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 이성은 선수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모전을 펼치려면 11시 영역 멀티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성대 선수가 그 빈지터리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준과 동시에 파일럿 다크 싸움이 나오는 시간을 벌었다는 부분. 예, 그때 전투 때도 이득은 김성대가 이득을 봤거든요. 예, 탱크를 좀 어느 정도 앞쪽에서 주로 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대 페이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병력들 다시 한번 위쪽으로 모아서 보는데, 자, 이성호 선수 역시 6시 진출했던 병력들 뒤쪽으로 다시 한번 보냅니다. 자.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성호 선수. 이제는 김성대 선수도 유닛을 좀 모아야 됩니다. 예, 이성훈 선수 결과적으로 이 타이밍에 벌초가 우회해서 5시 쪽에 드론을 잡는 뭐 이런 플레이까지 나와주면 가장 좋긴 한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미 타이밍을 물 건너왔거든요. 예, 11시를 어떻게든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6시 날리고 이성호 선수가 지금까지 있었던 병력들 위쪽으로 보냅니다. 자, 뒤쪽으로 이제 병력들도 따로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글쎄요, 김성대의 병력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예, 골리앗 비율이 낮다 보니까 김성대 선수가 뮤탈스크 비중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성훈 선수의 추가적인 유닛이 골리앗이 지금 추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자, 탱크 더 오고 6시 방향으로 병력들이 옵니다. 김성대. 아, 번쩍 탱크만 계속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성훈 선수. 네. 자, 일단 12시 병력 보냈고 이성호 선수. 여기서 플래그 쓰고 뮤탈스크 덮치면은 골리앗이 많이 없고 이레디에스가 지금 무조건 통해야 돼요. 지금 자, 이게 뮤탈이 뭉쳐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레디에스를 뮤탄에 써야 됩니다. 딴 데 쓰면 안 돼요. 딴 데 쓰면 안 돼요. 뮤탈이 여기다가. 근데 잘 펼쳤어요. 뮤탈 너무 많습니다. 잘 펼쳐있어요. 뮤탄을 너무 잘 펼쳤습니다. 결국 나름 이 탱크가 이성은에게는 엄청난 큰 재산인데 12시도 밀지 못하고 이 탱크를 잃고 있습니다. 저 공중 싸움 대신에 활용을 선택했던 이성훈이거든요. 네, 이성훈 선수가 이제는 앞마당 미네랄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의 병력 규모를 갖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의 본질까지 뒤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성훈 선수. 후퇴는 했습니다만 지금 뮤탈리스크 이거 안 빼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대는 이건 탱크만 줄여도 되거든요. 이제는 11시를 가져가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커맨드를 띄워서 몰래 멀티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성훈 선수 이미 11시도 들어갔다 놨거든요. 정말 이번 경기 때 김성대 선수의 체제 전환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뮤탈스크 히드라, 저글링 히드라, 럴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체제 전환을 바꿔주면서 메카닉 병력의 힘의 화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게끔 만들어준 플레이가 너무 좋았네요. 이번에는 김성대 선수 본진에서 병력들 더 밀어내죠. 네. 자, 찍어 상대편으로 다 보내거든요. 김성대. 소모전만 펼쳐도 이미 기세 승리했다는 자신감이 김성대 선수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8시 입성하면 이성은 어렵죠. 여기 날리면 이성은 끝납니다. 여기 없으면 없어요. 이성은의 미래는. 8시도 힘들고 본진 쪽도 이제는 본진 쪽 쏟아져 나오는 히드라도 지금 어렵습니다. 김성대의 올킬이 코앞입니다. 이영 없는 날은 지금 2번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자, 김성대 선수, 이성훈 선수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만, 병력들. 자, 본인들의 탱크로. 자, 나머지 병력들 이제 뭐 그냥 쏟아내요. 저글링 히드라 디파일러 이영호 선수가 조금 씁쓸하겠네요. 약간은 씁쓸한 마음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용 없는 날이 지금 계속 그럼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김성대가 분위기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베스트죠. 팀 전체 전력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 이거 오늘 기세 자체는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1, 2세트에 평소에 김성대 하는 날은 과감한 선택과 돌파력,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 그리고 3세트에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작전 중에 하나는 후반 운영. 오늘 김성대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김성대 선수. 자, 1세트, 2세트, 3세트는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신이 뭐 하이브 운영을 지금까지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와중에 이전 경기들과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친다면은 주요한 체제 전환이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훈 입장에서 공격 타이밍을 잡히고 공격 타이밍을 잡기 전에 유닛 조합을 갖추기도 곤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성훈 선수 평소에 김성대가 어떻게 보면 이성훈이 잡을 수 있지만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김성대는 평소에 김성대가 아닙니다. 항상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약간 이도저도 아닌 무난한 운영만을 생각했다고 했을 때 오늘만큼은 모든 게 깔끔합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컨셉이 분명해요. 예, 그 점이 바로 이번 경기에서 김성대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부분입니다. 자, 김성대가 이미 3명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공군에이스 이제 마지막 선수만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공군에이스 선수가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잠시 네 번째 세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